본 영상은 실제 판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합니다. 한 집에 딸과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라 의붓아버지였죠. 문제는 의붓아버지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딸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딸에게 성관계를 강요해 왔습니다. 강간이죠. 그렇게 수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였던 딸은 어엿한 여자로 성장하죠. 문제는 그때까지도 의붓아버지의 강간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이 딸 아이는 남자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매우 사랑하는 사이가 됐죠. 원래 정말 사랑하고 믿는 남자친구에게는 이런저런 속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딸아이도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속사정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을까요? 남자친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격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어지자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에 공감하며 같이 엄청난 화를 냈죠. 이윽고 둘은 의붓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공모합니다. 그리고 의붓아버지가 잠자는 틈을 타서 남자친구와 함께 식칼로 의붓아버지의 심장을 찔러 살해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었던 쟁점은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입니다. 과연 이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해서 딸과 남자친구에게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라는 것이 쟁점이었죠. 이에 대해 우리 판례 92도 2540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부당한 판결 같기도 해요.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단 정당방위라는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 정당화 요소, 주관적 정당화 요소, 상당성. 자, 객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정당방위를 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가?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 함은 내가 정당방위의 의사로, 공격의 의사가 아니라 방위의 의사로 행위를 하였는가? 이 두 가지는 모두 충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과연 이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인가? 왜냐? 의붓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년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강간당한 이 상황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된다. 지금 당장 강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년의 기간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이것은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거죠. 다만 대법원은 상당성을 부정했습니다. 상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정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법원은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과잉방위를 인정했을까? 과잉방위가 되는 경우에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형법 제21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과잉방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딸과 남자친구에게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지옥에서 살아왔을 여자아이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쉽사리 이야기할 수 없겠죠. 누구라도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사회 유지를 위해 법 역시 수호되어야 할 중요한 수단입니다. 판사를 탓할 수도, 법을 탓할 수도,
인생을 탓할 수도 없는 이 상황.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의 판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